정말 결혼이라는 게 동반자를 찾아야 하는 거지. 그렇죠. 나의 결핍을 좀 채워줄 것이다. 나를 좀 책임져 줄 것이다. 나를 좀 부양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된다. 자, 결혼 전 어떤 걸 좀 우리는 하긴 해야 될까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결혼 전에 안 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불안 요소나 이런 게 있는데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겠지. 그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긴 네. 했는데 일단 자녀를 뭐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이걸로 이혼하는 네. 분들이 요즘에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거를 결혼 전에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버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한쪽에서는 낳는 게 당연하고 지금 아이를 한쪽은 놓고 네. 싶어 하고 한쪽은 안 놓고 싶어 하고 근데 네. 결혼 전에 얘기를 안 한 거지. 얘기를 딱히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당연해서 이쪽에서 얘기 안 했고 이쪽에서는 아이 얘기 안 하는 거 보니 안 낳고 싶은가 보다라고 당연하게. 놓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어쨌든 놓고 싶어 하는 네. 사람들이 좀 더 많긴 하니까 얘도 당연히 놓고 싶겠지. 네, 서로 당연히 그냥 자기가 거니 하면서 나중에 5년, 10년이 흘렀을 때 이걸로 이혼하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알아봐야 되는 거는 사실은 맞벌이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네. 왜냐면 어떤 분들은 결혼 이퀄 퇴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결혼을 하면 이제 그만두고 배우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거에 당연하다라고 아무래도 생각하는 요거는 이제 여성분이 조금 더 많을 거고. 네, 예전에 어떤 전통적 가치관 그때는 이제 여성의 사회 진짜 너무 어려웠을 때 시절이니까 그걸 그냥 당연하게 알고 네.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사람 직업이 있으니까 다른 결혼하면 다 얘 얼마 얘 얼마 이렇게 우리 몇백씩 벌어서 합치면 이렇게 살겠지? 이거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분들이 정말 신혼인 사람들 예를 들면 결혼한 지 2달, 3달인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네, 남성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충격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결혼을 한 이후에 출산 여부라든가 뭐 맞벌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굉장히 사소한 거 말고 굵직굵직한 것들을 하긴 안 하는 거는 결혼 준비가 굉장히 좀 덜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아까 말씀하신 치약을 어떻게 짜냐 뭐냐는 그건 결혼 이후에 맞춰갈 수 있는 문제지만 앞에 이건 사실 너무 굵직굵직한 문제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한창 좋을 때 한창 재밌게 결혼 준비하고 그냥 결혼을 하니까 이 얘기는 꼭 정말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갑자기 배우자가 당연한 듯이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계속 그냥 있으면서 저한테 놀아달라고만 해요. 이런 사람 정말 많고요. 어떤 여성분들은 나는 당연히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남자분들이 당연히 나를 내조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남자든 여자든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결혼 생활 또 잘하는 방법이라든 결혼 생활 진짜 필요한 역량 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뭐 제 책이나 유튜브에서도 잘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싸움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항상 팽배했었고 나 남편이랑 싸웠어. 나 와이프랑 싸웠어 라고만 해도 좀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저는 배우자랑 많이 싸워요 이러면은 댓글에 막 저 사람들 많이 싸운데 곧 이혼할 것 같대 이러고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예를 들면 막 정혜영 님이나 션님처럼 너무 좋은 사람들 보면 저게 맞지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부부는 당연히 많이 싸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여서 잘 싸워야 되는 거죠 이제는. 어차피 싸울 거면. 근데 잘 싸우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러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잘 못하고 제 남편도 좀 못하지만 다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일단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끝까지 듣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연인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얘기를 막 해요 상대방이. 그러면 내 입장에서 들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자꾸 말을 잘라요. 잠깐만 그게 아니라 내 얘기 좀 들어가 내 얘기 좀 들어봐. 진짜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을 잘라요. 그럼 저 사람은 결국 끝까지 말을 못하고 그렇죠. 또 대충 풀거든요. 서로 좋게 그럼 나중에 그 하지 못한 얘기가 분명히 남고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는 자기 입장에서 저 사람은 이래서 화가 났구나라고 마음대로 생각해버려요. 이게 이제 계속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싸우려면 일단은 첫 번째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오해였는지를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오늘의 이 싸움이 네. 관계의 발전이 되었다고 짚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싸우고 나서 사람들은 싸움에 두려워지거든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한번 싸우고 나면 너무 무서워요, 그게. 다음에 또 이걸로 해서 관계가 악화되거나 끝나버리면 그러니까요. 어쩌지? 근데 그렇게 서로 싸움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곪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웬만하면 말을 안 해야지. 맞아요. 나 하나 참으면 되지. 이렇게 됐는데 싸움이 무서워지지 않으려면 매번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울 때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좀 짜증 나더라도 오늘 그래도 뭐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좀 알겠다. 또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어느 정도 알겠다. 생각해볼게.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어. 이런 조금 이만큼의 한 스푼의 긍정적인 어떤 걸 심어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는 내 입장에서 그래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싸워도 서로 잘 알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를 인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싸우면서 아 진짜 또 오늘 에너지 낭비했네 진짜. 나는 너랑 아무리 싸워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를 모르겠어. 아, 정말 싸울 때마다 정말 너무 뻘짓하는 것 같아. 이런 말 하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다음 싸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바들바들 떨어요. 아, 다음에 싸워가지고 끝날 것 얼마나 같아. 또 힘들까. 이제 끝날 것 같다. 감정 소모가. 이게 이제 회차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끝으로 가고 있다. 근데 아무리 감정이 나쁘고 최악이고 서로 이해가 안 돼도 싸우고 나서는 좀 마무리를 이거 제가 약간 오은영 박사님한테 착안한 건데 이게 자녀 훈육할 때 훈육하고 나서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만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혼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거 듣고 착안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조금씩 해보고 있거든요. 네. 부부싸움 할 때 그래 우리가 정말 다르다는 걸 또 확인을 하네. 나는 그런 건 줄 몰랐어. 저번보다는 좀 알겠다. 요 정도. 아니면 그런 건 어떤가요?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이나 아니면 연인들은 많이 싸우니까 네. 싸우면 저는 항상 늘 좀 원하는 방향은 부드럽게 싸우자. 좀 좋은 말을 하면서 서로 간에 약간 토론하듯이 조금 플러스 아니면 좀 손이라도 잡은 상태에서 F. 담화를 나누자. 아니면 F식. 침대에서 포옹을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도 이제 서로 간에 어쨌든 스킨십이 약간은 되어 있으니까 말도 약간 좀 덜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좋은 얘기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고 근데 네네. 이게 성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게 그렇죠.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원인을 분석해서 이거야. 또는 논리적으로 넌 틀려라고 하고 싶어요. 분명. 그리고 이제 작가님처럼 감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좀 더 그런 직설화법보다는 완곡어법을 써가지고 가고 싶어하고 근데 이상하게 꼭 그렇게 반대로 끌려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 좀 찾기 너무 어렵지만 뭐가 맞다 틀리다 보다는 저 사람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래도 나를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걸 해결하고 싶구나라고 그 믿음을 갖고 저 사람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인정하고 되는. 받아들이는 그럼 생활 습관 차이는요? 아까 말씀하신 네네. 뭐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 뚜껑을 덮느냐 안 덮느냐, 그 다음에 뭐 갈아입은 옷을 이전의 옷을 빨래통에 바로 던지냐, 넓은 던지냐, 뭐 네. 가지각색의 이제 생활 습관의 차이들 있잖아요. 네. 저는 각방을 추천드려요. 이거 저 완전 다르다. 저는 절대 각방은 안 된다는 주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각방은 안 되고 방 안에서 침대가 2개 붙어 있는 건 괜찮다. 왜냐면 각자 좀 떨어져 자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긴 하니까.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더 많지만은 네. 제가 뭐 말하는 각방이 이제 심리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만약에 치약이다. 그러면 치약을 2개 놓고 예를 들면은 왜 그걸 꼭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까 싶어요. 치약을 2개 놓고 당신 이렇게 짜고 나는 이렇게 짤게. 그렇지. 저 아는 사람은 수건을 어떤 사람은 한번 수건을 하고 거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빨래통에 놓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수건대를 2개를 붙이니까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하나로 그거를 수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뭐 2개면 어때요? 그냥 뭐 치약 2개,
뭐 예를 들면 잠을 잘 때도 한쪽에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가지고 그럼 뭐 그러면은 뭐 각방을 안 써야 되면 막 한 명이 이제 치료를 받고 막 이거 뭐 끼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서로 따라주는 게 편한 거고 그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오래 장기간에 이제 서로의 관계를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역시 변호사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시간, 돈, 노동력처럼 이것도 T로 저는 정말 구조로 해결하시는. T가 아니지만 T 쪽으로 해결해야 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결혼은 좀 언제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는 사실 결혼에 대한 나이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1982년생 42세 그 압박을 무수히 많이 받고 지금 한 많이 7년쯤 지났거든요. 지금은 약간은 포기하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주변에. 왜냐? 제가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압박은 좀 줄어들은. 압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구나. 그럼요. 언제 해야 하냐면 저는 혼자서 행복할 때, 결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좀 이해 안 가던데. 혼자서 네. 행복할 때 왜 결혼을 해요? 사실 요즘 사람들 혼자 잘 지내잖아요. 근데 보면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결혼해도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외롭고 막 혼자 못 견디고 혼자 밥 한 끼 못 먹고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이 결혼이라는 어떤 체계에서 서로 떨어져야 할 때가 굉장히 많고 각자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데 연애 때랑 똑같이 그걸 계속 지속해야 되면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곳에서 다툼이 생기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같이 있자. 나도 좀 시간 좀 줘라 이러면은 그렇죠. 거리 좀 두자 하면은 변했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결혼해도 각자의 시간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꼭 그저 거리 두기가 좀 필요하고 각자의 시간 필요해서 사실은 혼자 잘 노는 사람은 결혼해서도 잘 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결혼을 선택을 하는데 그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좀 나의 결핍을 좀 채워줄 것이다. 나를 좀 책임져 줄 것이다. 나를 좀 부양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된다. 거기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되고 정말 결혼이라는 게 동반자를 찾아야 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업 파트너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직원을 뽑거나 내가 스카웃 되기를 바라면 안 되거든요. 직원을 뽑으면 계속 상하관계로 살아야 하고 내가 스카웃 되기를 바라면 어떤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사업 파트너를 구하면은 같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어떤 경제적인 책임이나 역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마음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동반자로 생각하느냐, 직원으로 생각하느냐, 이제 내 뭐 상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내 혼자만의 그런 시간이 행복할 때 결혼하는 게 오히려 더 둘이서 더 행복할 수 있다. 근데 둘이서 결혼했을 때 결혼 후 작은 노력도 좀 해야 된다면서요. 어떤 멘트가 3가지 있던데. 사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너무 뻔한 얘기지만 고맙다는 말을 정말 안 하죠, 서로. 근데 법정에 가잖아요. 법정에면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민법 몇 조에 의해서 뭐 형법 몇 조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법정에 가면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 거의 다 이런 얘기 하고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 얘기 한 적 없다. 사랑한다 한 적 없다. 근데 저는 사랑해, 미안해보다 고맙다는 말이 좀 더 빈도가 많고 이거를 못 받아서 오는 사람이 많고 이게 더 쉬워요. 또 고맙다는 이모티콘으로도 그냥 땡큐 고백하면 전 되게 많이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전 아버지한테도 합니다. 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서 끊어요. 정말요?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해. 왜 사랑? 이거 하세요? 그럼 이제 말씀하시니까 가족 간에 하고 계세요? 배우자분에게? 저는 고맙다는 말은 진짜 많이 하고 왜냐면 제가 이거에 대한 약간 필요성 많이 느껴요. 저의 일을 좀 대신해 주거나 저한테 저를 챙겨주거나 이러면 고맙다, 오빠 덕분에 이러이러 했다, 오늘 행복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사랑의 필요성을 못 느끼나 봐요. 사랑해. 가족 간에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에는 하기에는 제가 지금 10년이 넘어가지고 만난 지가 약간 오글거리는 부분이. 사랑하시는 거죠? 결혼해서 사랑의 표현은요. 저희 남편 어제 연락했는데 연락이 왔다고요? 열이 조금 났는데 미열이 이제 열 이거 꽂아주는 걸로 그게 대신되는 거지.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는 어쩌다 한 번이지 좀 쉽지는 않아요. 남편분을 하시고? 남편도 안 한 지 한 2, 3년 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요.
결혼하면 확실히 아무래도 이건 여기만 케이스가 아니라 제 주변에서 보면 사랑해라는 표현은 확실히 그다음에 스킨십이나 이런 것도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미안해 고마워는 좀 쉬운 것 같고 사랑해는 조금 어색하네요. 그럼 만약에 이건 그냥 깜짝 질문이지만 어느 날 밤에 와인을 먹다가 남편분과 둘이서 남편분이 사랑해라고 딱 표현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색할 것 같으세요? 저는 F라서 오열하죠. 어색은 하는데 오열하죠. 듣고 계시죠?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 볼 것 같은데. 자, 이별이 싫어서 요즘에 비혼 결심하는 사람들 요즘 참 저출산도 심하지만 결혼도 안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케이스가 많은데 어쨌든 비혼 결심하는 분들이 옛날 대비 많아졌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실 제가 뭐 20, 30대한테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미혼인 사람들은 저한테 저는 이혼이 무서워서 비혼을 결심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랑의 어떤 마침표로 결혼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저는 사랑의 시작으로서의 결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깊게 알게 되고 혈연 이상의 가족이 되고 그런 것들을,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애하는데 이 사람 너무 좋아요. 막 헤어지기 싫고 매일매일 같이 있어도 재밌고 이 사람하고 평생 친구가 될 것 같다는 확신 있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나중에 이별할까 봐서 결혼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어떻게 박탈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막 삶을 자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도전하는 삶이 훨씬 아름다운 것처럼 저는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혼을 오히려 너무 무서워하거나 솔직히 또 이런 말 하면은 뭐 이제 이혼 변호사라서 또 욕먹지만 제 친구들이 나 지금 너무 이 사람 좋은데 나 이혼할까봐 결혼 못하겠어 하면 한번 갔다 올 생각하고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제 친한 사람들한테만 서로 이제 신뢰가 쌓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정말 한번 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좋으면 용기를 내라는 다른 말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20, 30대 친구. 정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쨌든 결혼을 찬성하시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 이유는요. 저도 무조건 결혼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의 이유는 말씀하신 내용에서랑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어쨌든 선택지가 한다 안 한다 해서 안 한다면 그게 끝인데 하면 다시 돌아와서 혼자 살 수 있는 선택지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결혼 후의 삶이 뭐 다시 이혼한다거나 아니면 불행할까봐 한다라는 거는 내가 더 행복해질 거,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는데 그게 무섭다고 선택하지 않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 결혼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야, 하지 마. 이렇게 말한 사람이 사실 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혼이고 미혼인 사람들은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사람을 못 봤다. 그러니까 나도 안 할래. 이러지만 결혼해서 행복한 점을 말해주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좀 행복해? 라고 물어보지 말고 왜 행복했냐고 물어보면 행복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다만 이 행복감이 높아지면서 고통도 커지는 게 결혼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아니어도요. 룸메이트랑 살아도 힘들고요. 그렇죠. 네, 내 새끼,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랑 살아도 힘든 부분 당연히 있거든요. 아무하고나 살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결혼은 행복하지 않은가 보다라고 하면은 그 약간 논리적인 그 비약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저는 왜 찬성을 하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MBTI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제 MBTI랑 남편의 MBTI가 극과 극이에요. 완전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 MBTI 군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장단점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MBTI 4개가 다르니까 8개를 다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예전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지? 나한테 좀 거슬린다. 말을 왜 저런 식으로 해?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물론 이거는 좀 나이를 먹어서 좀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심해지고 사실 성별적인 것도 좀 큰 것 같은 게 저는 언니랑 살았고 엄마, 언니, 아빠 이렇게 여성이 3명인 가정에서 컸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남성이 3명인 가정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과정과 너무 다르죠. 제가 결혼하면 이럴 것이야 상상했던 과정과 현실이 와장창 달라요. 진짜 깨질 정도로 달라요. 그래도 이거를 이해하고 살아보면서 굉장히 또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저는 좀 결혼을 하시라고 말하고 싶은 게 물론 안 해도 뭐 직업적으로 뭐 다른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성숙해질 수 있고 커갈 수 있지만 결혼은 좀 더 깊게 생각하게 하는 건 분명히 있다. 왜냐면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니까 좀 더 용서해주고 좀 더 봐주고 그런 게 있다. 아무래도 오늘 영상은 이제 이혼 콘텐츠이다 보니까 이혼을 했거나 네. 이혼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이혼에 대해서 사실 세상의 편견이 여전히 있잖아요. 네. 다들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안 좋은 시선도 약간이라도 있는 게 현실인데 네. 이혼을 실제로 이제 하신 분들은 그런 걱정이 많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분명히 사회적인 이제 네. 시선이 곱지 않고 이혼하고 나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혼에 대한 얘기 나오면 아 미안해 얘기 안 할게. 괜찮아? 너 많이 힘들었지? 이런 얘기 위로부터 하고 본다는. 근데 사실은 이혼이라는 게 내가 정말 최선만 다해 온 결혼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내 그 고통을 끝내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누가 뭐라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남이 뭐라고 한다고 네. 힘든 결혼 생활 뭐 지속할 것도 아니고 이혼 결심하셨으면 앞만 보고 가셔라 라고 네.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도 이혼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혼한 사람들을 막 정말 뭐 막 너무나 큰 고통을 뚫고 나온 사람이라든지 너무 위로하려 한다든지 이걸 금기해서 대화조차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건 좀 네. 피하자. 저 사람한테 그게 과정일 수도 있고 행복으로 가는 어떤 계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마침표일 수도 있고 시작점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최윤아 변호사님께서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혹시 네. 결혼과 이혼과 관련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그냥 저희 시청자분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깨달은 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혼도 이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결혼도 너무너무 안 하고 사람들이 이혼도 너무너무 두렵고 결혼도 너무너무 두렵고 육아도 두렵고 다 두렵거든요. 근데 그럴 게 없다. 일단은 해보면 뭐든지 분명히 나한테 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시선 상관하지 말고 결혼이든 이혼이든 지금 내 인생의 시점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네. 그냥 내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나오셔서 뭐 많은 걸 알려주셨지만 또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간다면 더 행복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부부간에 또 어떻게 해야지 좀 소통해야지 싸우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최윤아 변호사님께서 오늘 상세히 얘기해 주신 것 같으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좀 받아들이고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 우리의 성격이나 성별과 성향의 차이로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그런 거를 좀 강화시키는 시간과 돈, 노동력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없는지 그렇다면 그 시간과 돈과 노동력의 그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게 없는지 사실 그런 구조를 좀 바꾸면 덜 싸우는 것만으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윤아 변호사님과는 다음번에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최윤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